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울산광역시 선거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울산광역시 시장 좌빨이죠. 그리고 역시 그 좌빨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돈 챙겨주는 그런 정황 감사원을 통해서 적발되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말 고소하고 참 한편으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김정숙이 미국에 못 갔습니다. 왜냐? 오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이끄는 울산광역시청이 대북 지원 사업에서 1억 원의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지자체가 대북 지원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가 추진한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1억 원을 날린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북한에 콩기름을 전달하겠다며 허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던 모 단체에 지방보조금 1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는데요. 감사 결과 이 돈은 북한에 단 1원도 보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2018년 12월 26일 북한에 콩기름을 전달한 뒤 2019년 1월 통일부에 콩기름 반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울산시는 이 단체가 대북 콩기름 지원 사업을 끝낸 것을 알고도 해당 단체에 지방보조금 1억 원을 지급했고, 해당 단체는 이 돈을 콩기름 구매가 아닌 자신들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습니다. 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도 않은 행사와 업무를 조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유용하는 수법은 이른바 진보단체들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어 온 범죄들인데요. 지난해 윤미향 사건 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수령해 8억 원을 횡령한 사건,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가까운 특정 단체에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특혜를 주며 보조금을 지급했던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건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의나 경고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통치용 물자로 사용되는 콩기름을 한국의 시민단체가 구매해 보내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러한 사업에서까지 서류를 조작해 막대한 혈세를 뜯어가는 자칭 진보 시민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혈세 횡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송철호 정권 바뀌어서 제대로 수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제가 이 울산 광역시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또 울산광역시에 지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죽으려고 그런답니다. 한마디로 시쳇말로. 성향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송철호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지역 시민단체가 북한에 콩기름 전달하겠다라고 1억 원 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이니까 시장이 지원해줘라 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단체는 이미 그 사업에서 이미 집행을 했고 통일부에 신고까지 했던 그런 사업을 울산광역시에다가 따로 한 건을 갖다가 두 건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국고 횡령이죠. 이건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었는데, 이건 따로 검찰을 통해서 이자들을 잡아 넣어야죠. 송철호가 만약에 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송철호에게 국고를 횡령한 혐의 또는 이 배임 혐의 이런 것들로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공무원 독단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커밍아웃을 할 공무원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냥 제대로 수사하면 사실은 시장이 시켰어요 라고 다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그 공무원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자기 혼자 했다면, 그리고 이 시민단체 서류 조작했으니까 국가에 정부에 보내는 서류 조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문서 공문서 위조 관련한 처벌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국고 횡령 처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토해내라 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돈을 토해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에도 무슨 협동조합이니 뭐니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우리 편 잡았으니까 일단 먹자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해먹은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되고, 좌파들은 기업이나 이런 데도 정말 촛대표를 어마어마하게 까죠.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이 아닐 때는 참여연대나 뭐 이런 아주 그 언론에서 많이 받쳐주는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굉장히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받고, 외형적으로는 받지만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뺏기 또는 촛대표를 까여서 주는 이런 돈들 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뭐 미국에 뭐 교환 연구원으로 갔다라는 타이틀 다 달고 있어요. 우파들은 그런 거 없죠. 촛대표를 못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좌파들이 기업들을 촛대표를 까는 행위, 시쳇말로, 그리고 정부 돈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밀어줘 땡겨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떼먹는 행위, 그리고 없는 사업을 해가면서 먹는 행위 다 밝혀내야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방중 추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압록강 북중 국경 지역의 황금평 경제개발특구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황금평에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과거 중국과 추진하다가 무산된 황금평 경제개발특구에 최근 병력과 장비들이 대거 반입되었다고 RFA가 18일 보도했습니다. RFA의 평안북도 신도군 소식통은 RFA에 15일부터 신도군 국경 일대에 갑자기 무장 경비 초소가 크게 증강됐다라며 압록강 갈대밭 일대에도 무장 군인들이 곳곳에서 경비를 서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요즘에 주민들이 갈대밭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황금평 일대의 국경 경비 병력이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강됐다라며 이번 병력 증강은 황금평 경제특구 일대를 중점적으로 경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신의주와 단동 사이에 있는 황금평은 2002년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중국과의 공동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이 사업을 총괄했던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백지화됐던 곳인데요. 북한은 이곳을 중국의 지원 하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특구로 되살려 통치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엔 제재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난 타개와 김정은 리더십 회복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황금평 개발 사업, 과연 김정은의 뜻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김정은도 알죠. 지금 남한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 좌파들이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좌파 집권을 시켜서 개성공단을 열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캐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시켜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입장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치자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좌파 정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중국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평, 이 신의주 아래에 있는 신도군 건너편의 압록강 중간에 있는데 사실은 중국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조선과의 이 국경 협정에 따라서 강가에 있는 섬은 다 조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다 이어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황금평은 중국하고 완전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이거는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2002년부터 여기다가 경제특구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단둥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단둥시는 이 황금평이라고 하는 대안이 생긴다면 자기네들의 이 북한 관련한 무역을 독점하는 이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단둥시에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뭐 이 황금평 개발을 쭉 추진해왔던 장성택이 2011년, 12년 이 여간에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방문해서 이제 이 실무 협의를 했는데 13년에 죽어버렸죠. 체행당해버렸죠. 그래서 황금평은 그냥 기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또 각종 지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해서 어쨌든 통치가 자금 좀 마련하자라는 게 김정은의 보관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서 아마 첫 번째 이슈가 황금평 좀 해주세요 형님, 이거 아니겠냐. 그러면 황금평 해주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단둥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해줘야 되고, 또 국제 제재가 있으니까 이 황금평에서 생산되는 이 물건들을 해외 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의 국익,
그리고 중국에 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 뭐 그런 것들과 어떤 그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북한이 많은 이권을 내줘야 될 겁니다. 과연 이 정말 우리 민족의 이권을 얼마나 내어주고 자신이 통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러나 시진핑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괜히 이것만 좀 빨리고 실제 소득은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소식 김정숙입니다. 문재인의 해외 순방 일정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던 김정숙이 이번 미국 방문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방역을 이유로 김정숙의 입국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출국하는 한미 정상회담 대표단에 영부인인 김정숙의 이름이 빠져 있으며, 이는 문재인의 해외 정상회담 일정 출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1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3월과 4월에 38일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이 방미 대표단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조건 때문이라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에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조치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정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미 방역당국이 입국에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부부는 항체 생성을 위해 최소 8주 이상의 간격으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벗어나는 38일이라는 간격으로 접종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38일 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방역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김정숙 배제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불리는 김정숙은 과거 해외 순방 일정에서 대통령보다 앞서 걷거나 공식 일정 중에 수행원을 뒤로하고 종교시설에서 뛰어다니거나 만찬장에서 말춤을 추는 등 상식 밖의 행동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과연 미국이 왜 김정숙의 입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제가 남의 부인을 가지고 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영부인 유경수 여사,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 이런 그 좀 품위 있는 분들하고 너무나 다른 캐릭터죠. 그래서 뭐 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도 그게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냐, 서민적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대통령 영부인이 서민적이고 이상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해외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대통령의 위신을 세워주고, 그게 바로 내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오스 가서는 자기가 먼저 사회를 하듯이 앞에 딱 가버리고, 왜 뭐 집에서 그럼 이 문재인하고 이 가정 내에서의 권력이 어떤 상황인지 뭐 딱 봐도 지금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자기가 먼저 트랩에 손을 흔들고, 그리고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프라하에서 멍 때리고 구경하다가 보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면 좀 품위 있게 어쨌든 옆에 수행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어디 가셨어요? 이라고는 좀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면 되지. 뛰어면서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이때만 해도 정말 문재인 부부가 힘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막 그 좌파 언론에서는 뭐 아름답게 포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 정상들 보십시오. 반드시 이 관광 코스가 있습니까? 바쁜 이 시간 쪼개가지고 해외 순방하는데 어디 관광을 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이 이 해외 순방을 가면 그렇게 관광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갈 때마다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바빠서 관광을 못하면 자기 혼자도 관광을 다녀요. 참 기가 차죠. 이 미얀마, 또 라오스,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 당연히 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러시아 방문해서는 톨스토이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독일 방문해서 윤희상의 집을 방문했어요. 정말 또 황당한 것은 노르웨이에서 뭐 저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 어떤 작곡가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 음악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도 모르던 작곡가 집이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문재인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음악 성악 출신이니까 그 작곡가 알겠죠. 그래서 그 작곡가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거기서 음악회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 엄청난 이 국격을 가지고 대우받을 때였으니까 지금 불과 4년 만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바보 같은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정치를 정말 개판을 쳤으면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관광 다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혼자서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에어포스 1을 타고 인도에 타지마을 구경하러 가고 완전히 참 정말 뭐 더 센 이야기 하고 싶지만 여기서 스톱하고 아무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분명히 WHO에서 8주에서 10주 간격으로 맞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차 접종을. 그럼 8주면은 56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38일 만에 맞았어요. 그 38일 만에 맞는 것은 모더나 백신이 유명한 백신 중에서는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더나 맞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미국에다가 우리는 사실은요 모더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냥 우리나라 정부로 이 정보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미국 방역당국에서 봤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분명히 56일, 최소 56일 이후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니들은 38일 만에 맞았어? 그러면은 항체 형성 안 됐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항체 형성 가능성이 70%뿐이 안 되는데 그 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항체 형성 안 된 거야. 그런데 대통령 이 사람은 핵심 인사니까 안 올 수가 없으니까 당신 빠져. 이렇게 된 겁니다. 이야, 정말 개구력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거 정부,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이었고 한미관계였으면 그래도 가자. 마지막인데 지금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미관계 최악이죠. 국제적으로 왕따죠. 이러니까 그냥 깨갱하고 못 가는 겁니다. 정말 뭐 집에서 뭐하고 며칠 동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반성 좀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